네, 슬기로운 펀드 생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 전지원입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한번 특집으로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해 그리고 올해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쪽 금융 쪽이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랩 어카운트, 자문형 랩 상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요? 무엇이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매력을 느끼시길래 이렇게 계속 관심이 증가하는 걸까요? 오늘 샅샅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 위해서 조금 특별한 분 모셔봤어요. 미래에셋증권 랩운용팀의 배준영 팀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랩 어카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굉장히 이제 부각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상 랩 어카운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는 분 글쎄요. 많이 계실지 잘 네. 모르겠는데 일단 정의부터 한번 좀 알아보고 네, 갈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로 많은 투자자분들을 만나러 보면 레버 카운트를 많이 아시긴 하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없으신 거에 네, 대해서 네.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레버 카운트는 어떤 특정한 상품은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보통 어떤 투자를 계획하시게 되면 예, 증권사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이제 계좌를 만드시는 그렇죠. 일이 아닐까 네. 싶겠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그 계좌에서 뭐 직접 매매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그죠? 온라인을 통해서라든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직접 투자를 하는 대신 누군가에게 투자 이름을 하는 구조가 바로 레버 카운트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누가 투자를 해주느냐, 보통 이제 레버 카운트의 운용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운용 조직에서 투자 이름을 받아서 운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고객님들은 뭘 하실까? 일단 이제 돈을 맡기셨으니까 네. 가만히 계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댁에서 아니면은 뭐 전화나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투자분들의 그 계좌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레버 카운트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요약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 사람을 사가지고 대신 투자를 시켜드리는 게 바로 이제 레버 카운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에 말씀하시니까 확 와닿네요. 네. 이 그림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네네, 부분을 그렇죠. 네, 그림으로 표시를 해 놓으신 거고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랩 어카운트를 준비하시고 네. 내놓으신 지가 이제 꽤 되셨는데 네네. 작년에 갑자기 관심이 확 그렇죠. 늘어났어요. 네네. 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희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도 올해로 정확하게 12년이 됐습니다. 네. 예. 근데 10년 동안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뭐 이렇게 좀 잊혀져 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한 그러니까요. 2년 정도부터 굉장히 뭐 저희가 몸이 10개도 뭐라도 모자랄 정도로 상당히 좀 바쁜데 네. 실제적으로 조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크게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이제 시장적인 요인이거든요. 바로 이제 종목별 차별화입니다. 뭐 한 기억 나실 겁니다. 3년 전에 뭐 주가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 세 자릿수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장중에 800포인트 때 종가로 약 900포인트가 2008년도 10월 달에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전과 그 이후가 그 2008년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조금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네. 그 전에는 솔직히 이제 뭐 중소형주 뭐 잡주 좀 조그만 주식까지 필요 없고 대형주 간에도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2008년도 10월 달 종가로 약 900포인트에서 한 2000포인트 올라올 때 보면 실제로 굉장히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극심하고, 레버 카운트 운영 특성 자체가 상당히 조금 소위 말하는 될 만한 업종들, 네. 될 만한 주식들에게 좀 압축해가지고 조금 핵심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종목별 차별에 기인한 이 레버 카운트의 운영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많이 부각이 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제가 첫 그림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네. 계좌를 만드시면 그거를 레버 카운트 운영 주식이 대신 이제 투자를 해드리는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계좌를 저희가 뭐 수억 개를 같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 자체가 조금 높았었어요. 최소 가입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네. 통상적으로는 뭐 1억, 2억, 심지어 10억짜리 랩도 있었었는데, 작년 초반에 실제로 이제 랩 쪽에서 많이 풀린 것이 이제 투자 1인 조직, 그러니까 레버 카운트 이제 저희 같은 팀들이 되겠죠.
저희 쪽에다가 이 포트폴리오 자문을 하는 이 투자 자문사와 연계를 하는 게 풀리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상당히 이제 최소가액 금액 자체가 크게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 미래세 증권도 현재는 3천만 원의 최소가액 금액을 지금 이제 표방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제 금액 자체가 낮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가입 문턱이 상당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레버카드 최근에 상당히 좀 관심을 끌게 된 그런 요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랩 상품 하면 네네. 왠지 이제 증권사나 이런 금융기관에 딱 들어가면 VIP 룸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만 얘기가 됐던 상품이었는데 네, 진짜 언제부턴가 굉장히 많이 대중화가 되고 네네. 펀드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라는 네네,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종목별 차별화 사실 이제 3년 전에 시장이 많이 힘들었다가 그 회복이 되면서 이제 니프티 피프티 현상이 뭐 강화된다 이런 네.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 아마 네네. 그런 일맥상통한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좀 종목별의 어떤 수익률 차이라든가 이런 경향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잠시 표를 보면서 제가 좀 네.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 말 대비해서 재작년 말부터 약 딱 1년간의 수익률을 한번 뽑아본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업들은 맨 왼쪽에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있지만 소위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10등의 그런 기업들입니다. 다만 이제 뭐 작년에 상장된 삼성생명이 빠져 있긴 하지만 1위부터 10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큰 종목들이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2010년도 한 해 동안 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는 약 한 21.88%, 약 22% 정도가 올랐죠. 자, 그렇다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기업들은 어떠느냐? 실제로 요 10개 중에서 종합주가지수보다 많이 오른 종목이 정확하게 6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심지어 포스코 같은 기업들, 너무나 뭐 꿈의 뭐 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심지어 6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약 한 21%가 하락을 합니다. 상당히 보면 뭐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뭐 중소형주 조그만 주식들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시장을 차지하는 가장 큰 10개 기업들의 주가도 이 정도로 차별화되는 게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특징이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손이 좀 안 될 만한 거 뭐 그런 종목들에는 과감히 좀 배제를 하고 성장성이 있는 그런 업종군들의 집중 투자하는 레버 카운트 이런 운용이 부각이 된 게 바로 이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팀장님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너무나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얼핏 들으면 이제 레버카운트 상품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종목군들의 그 어떤 분에게 이름을 해서 그분이 이제 전문적인 분이잖아요. 네네. 그분께서 이제 투자를 대행해 주시는 네네,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언뜻 생각할 때 그냥 일반적인 펀드하고 네네. 차이점이 뭐지라고 생각할 수 네네, 있잖아요. 네, 펀드도 그렇죠. 펀드 매니저분께서 이제 네네. 전문가께서 다 운영을 해주시는 네네. 거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일단 펀드하고 레버 카운트는 가장 뭐 비슷한 부분은 누군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네.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있고요. 뭐 레버 카운트는 뭐 레버 카운트 용어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레버 카운트 매니저 또는 포트폴리오 매니저라는 사람이 투자를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추구하는 바는 상당히 좀 많이 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펀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펀드들이 벤치마크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국 주식형 펀드를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뭐 인디펜던스, 뭐 디스커버리 아니면 내비게이터 이런 펀드들 거의 대부분이 종합주가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벤치마크 종합주가 지수가 한 50% 올라가게 되면 그것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를 하는 게 이제 펀드이고요. 반대로 올라갈 땐 상관이 없는데 반대로 이제 떨어졌다 이럴 때는 손실을 안 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벤치마크보다도 이것도 이제 초과성과 뭐 50% 떨어질 때 한 뭐 35% 조금 덜 떨어지게 목표로 하는 걸 이제 펀드는 목표로 하는 거고 레버 카운트는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계좌를 대신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돈을 번다. 조금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말 쓰면은 절대 수익을 추구한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펀드하고 레버 카운트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건 그렇지만 이 투자하는 목표나 스타일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가 밑에 하단에서 보였던 것처럼 뭐 동일 종목에 10% 제한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평균적으로 주식 편입비에 의무사항이 있다든가 펀드 쪽에 이제 해당이 되는 질문인데 네. 그러한 뭐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추구하는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스타일은 상당히 좀 펀드하고 차이가 있다. 그래서 뭐 펀드보다 랩이 낫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네. 상당히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적인 관계이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여기도 써놓으셨네요. 이
비교 자료는 국내 주식 랩 어카운트가 더 우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렇죠. 예, 좀 비교를 통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주식 편입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유연하네요. 100% 0에서 그렇죠. 100%까지. 예, 펀드 조금 이제 세밀화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정 펀드에 보통 이제 집합을 시켜서 투자를 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용어는 이제 집합 투자 증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랩 어카운트는 그냥 고객님 계좌 하나하나세요. 그렇기 네. 때문에 특별히 정말 랩 어카운트 팀에서 굉장히 나쁜 짓, 이상한 짓만 하지 않게 된다고 네. 그러면 뭐 편입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자율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투자 스타일, 뭐 투자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고요. 네. 네네. 조금 더 가입자 분에게 조금 이렇게 맞춤이 됐다고 할 그렇죠. 수도 예, 있을 것 너무나 같아요. 예, 맞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매력이 지금 이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사실 저희 이제 몇 분 얘기 안 나눴는데 네, 굉장히 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아,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심이 이제 높아지는 게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고객분들이나 저처럼 느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겠죠. 네. 네, 네,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랩 어카운트는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 장점을 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뭐 외국 사람들도 상당히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사기는 했지만 일단 국내 주식을 상당히 선호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가장 큰 메리트는 특히 이제 고소득을 가지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거래세 0.3%만 딱 띄고 더 이상의 과세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매매 차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거액자 사관분들은 정말 할 수 없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농담 삼아 할 수 없이 예전부터 주식을 사셔서 할 수 없이 10배가 되고 뭐 20배 되고 우량주를 와. 사셨던 케이스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전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일선 뭐 직원이 아니고 지점 직원도 아니고 본사의 전문 운영 조직이 이 운영을 담당을 한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전문 조직에 의해서 주식 투자를 대행해 드린다는 컨셉이 이제 바로 두 번째 장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장이었던가요? 거기서 종목들 제가 이제 10개를 보여드리면서 작년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포스코 자꾸 이제 포스코가 뭐 나쁜 기업인 것처럼 말씀이 네, 드린 특정 것 기업에 같아서.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예. 아니지만 네, 수익률을 그렇죠. 가지고 얘기를 하다 예,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네. 이 지금 현재 특정인 뭐 업종 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조금 이제 수익률 자체가 주가 상승 자체가 조금 업종 자체가 좀 안 좋을 때가 분명히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버 카운트 특성은 업종에서 상당히 이제 뭐 단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중장기간 성장성이 좀 결여가 됐다든지 그런 업종들이나 주식들은 과감히 배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쪽이 돋보이는 업종들이나 주식 쪽에 좀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런 투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 번째 장점일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유연합니다. 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60% 이상, 통상적으로는 80% 이상을 주식을 무조건 거의 들고 가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렇죠. 레버 카운트는 뭐 굉장히 극단적으로는 주식을 다 팔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고객님께서 상당히 조금 불안해 하신다거나 아니면 레버 카운트 계약은 유지하고 싶지만 조금 뭐 편입비를 뭐 주식을 다 팔아서 현재 뭐 버신 이익을 좀 고정을 시키고 싶다거나 이렇게 주식 자체를 굉장히 유연하게 편입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한 네 번째 정도의 장점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식이 되겠죠. 예, 레버 카운트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댁에서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온라인 같은 거 이렇게 온라인 계좌 통해서 네. 뭐 이렇게 이제 아이디 가입하시고 그러시게 되면 이 레버 카운트 운용 팀이 어떻게 하는지를 바로바로 원하실 때 체크를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체크하시다가 뭐 잘한 거 있거나 아니면 뭐 못하는 게 있거나 그러면 이제 관리자랑 통해서 계속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맞춤식 운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마지막으로 이러한 장점들 크게 한 5가지 장점들이 상당히 레버 카운트에 있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뭐 받게 된 그런 장점들이 아닐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네. 굉장히 지금 상품도 다양하고 금융 쪽으로 이제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레버 카운트가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는 것은 네네. 분명히 뭔가 특별한 네. 뭐 특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네네.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레버 카운트의 네, 장점 맞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미래에셋만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5가지 장점은 정말 일반적, 조금 네.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객관적인 거의 네. 대부분의 회사에서 이러한 장점은 다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 이제 주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예, 그래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최대한 또 주관적이지만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이제 미래세 직권 같은 경우 2001년도부터 레버카운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이제 12년 차고요. 네. 소위 이제 식당에서 말하는 원조죠. 예, 원조 네, 부분입니다. 원조 할머니 집이군요. 예, 그래서 뭐 일단 전문성과 다양성이 상당히 조금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투자 기간에 대안을 따로 주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펀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뭐 1개월이니 3개월이니 찾으실 수는 있지만 혹시 돈을 버신 게 있다고 그러면 이 수수료를 조금 그렇죠. 예, 내놓으셔야 수수료가 되거든요.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쪽 같은 경우에 일체의 그런 기간을 뭐 따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런 기간을 제한을 하는 게 뭐 자금에 좀 입출이 많이 있게 되면 운용상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12년을 해보니까 뭐 실제로 그게 저희 쪽에 크게 어려움이 준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기간 자체를 따로 예, 두질 않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벤치마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 이제 정리식 펀드 뭐 10만 원짜리 하나 딱 하시러 가셔도 10만 원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죠? 현금이 네, 있으셔야 그렇죠. 되죠. 근데 네. 이제 저희는 뭐 당연히 현금도 되고요. 뭐 가지고 이제 계시고 있는 자산 중에서 주식이나 뭐 펀드 같은 거 있으시면 이제 다만 이제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고 요걸로 한번 랩을 해봐야 되겠다. 요걸로 주셔도 됩니다. 좀 특이하죠. 네. 예, 그래서 만일 뭐 가입을 하시게 되면 지금 주식을 좀 갖고 있는데 요걸 좀 저희가 주시면 주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들여다보죠. 그래서 아, 이 주식을 뭐 좀 갖고 계셨으면 조금 더 보유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갖고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아니면 이 주식보다는 저희가 투자하는 종목이 낫다. 그럼 바꿔서 투자를 해드리고요. 네. 펀드 같은 거로 이렇게 주시면 뭐 펀드 같은 건 이제 저희가 그 펀드의 펀드 매니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팔아드려요. 그리고 이제 보통 한 4일에서 한 6일 정도 되면 돈이 들어오죠.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예, 투자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금융 투자 상품을 가입하실 때 꼭 현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가지고 계신 주식, 펀드 이런 것도 이제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그러면 말씀. 미래에셋에 하여튼 계좌가 있으신 분이고 뭔가가 갖고 그렇죠. 계신 분이라면은 언제든지 바꿔서 투자할 네.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실제적으로는 저희 이제 만일 뭐 예를 들어 한 100건이 있다고 치면은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한 2에서 30% 정도가 주식이나 이제 펀드로들 많이 가입을 하시죠. 네. 상당히 좀 편리하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편리하기도 하고 한번 처음부터 이 랩에 뭔가 확 들어가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띄어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많이들 그렇게 하실 것 네네,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마지막으로는 뭐 실시간으로 이제 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계좌 잔고 같은 것도 확인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저희 레버칸 담당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운영팀에 그런 이제 뭐 수익률이라든지 뭐 운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후 관리도 상당히 좀 강화가 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특징이나 장점이나 이런 게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이제 어떤 상품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게 되면 네네. 사실 이제 말하는 그 묻지마 투자라는 부분이 또 이 문제가 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오늘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네네. 좋은 랩 상품을 내 자산 관리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네네. 이런 뭐 가이드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 뭐 중요한 내용이실 것 같고 네. 요것만 오늘 강의에서 건지셔도 상당히 네.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크게 이제 한 두 가지 정도의 투자자분들 한번 나눠볼게요. 좀 펀드가 많으신 분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자 이제 먼저 첫 번째 펀드가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조금 변화를 주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왼쪽의 그림처럼 펀드가 이만큼 있다. 다 거의 대부분이 펀드였다. 아마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나누시는 거죠. 예. 뭐 어떤 분들은 뭐 요 파란 그림 요 정도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한 반 정도 있겠고. 자, 그럼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첫 번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펀드하고 랩은 누군가가 대신 투자를 해주는 건 동일하지만 네. 이 투자하는 스타일, 목표는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펀드는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고 레버 카운트는 좀 돈을 버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둘이 이제 비용 차이, 펀드나 레버 카운트 비용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섞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조금 틀리고 전체적으로 기대 수익을 조금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좀 있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예. 부분이 이제 주식에 많이 투자하시는 분. 네네. 이 부분은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정말 주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제 뭐 간접 투자 상품이 되겠죠. 일반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은 좀 많이 떨어지세요. 네, 왜냐?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하루에 상한가 맞으면 하루에도 15% 나거든요. 그렇죠. 1년으로 상관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수익률이 막 나옵니다. 그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펀드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없으셨는데 작년부터 레버 카운트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파워를 갖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뭐 주식 투자자 분들의 이제 그림으로 한번 돌아가 보게 되면 이만큼을 굉장히 많은 금액을 직접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다. 조금 쉽게 말하면 놓아 주시는 거죠. 예, 네. 표준 말로 나눠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분배를 예, 조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단 혼자 직접 다 하시는 것보다는 분명히 위험도는 좀 줄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문 팀이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담당을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랩을 가입하시게 되는 뭐 저희 이제 미래에셋증권 기준으로도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그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좀 위주로 하셨던 분들이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 네, 예. 펀드 투자하셨던 분들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입률이 더 높은 네네. 거죠? 네. 뭐 일단 아까 잠깐 뭐 퀴즈를 낸다 그러면 저희 장점 중에 네. 아까 이제 레버 카운트의 일반적인 장점에서 혹시 5번째 기억나세요? 5번째요. 네네. 몇 번째까지? 5번째가 투명성이었나요? 맨 마지막이었는데 비슷했습니다. 네. 예. 바로 이제 맞춤식이라는 거죠. 네. 실시간으로 전문팀이 이제 운영하는 내용이 보여진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관리자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통이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시너지가 있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조금 본인 스타일하고 좀 여러 가지 레버 카운트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가입을 하신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라든지 매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투자하실 때도 좀 참고를 하시게 되고 상당히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레벨에 가입 많이 는 부분이 바로 이런 레버 카운트의 이런 맞춤식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분들의 조금 뭐 매력을 좀 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를 굉장히 개인적으로 잘 하신다 하더라도 그 수익률이 아주 오랫동안 보장되기란 사실 쉽지 그렇죠. 않잖아요. 예. 네. 위험은 좀 분산을 하시는 게 가장 좋으신 방법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상품 분별 이런 포트폴리오 분배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네네. 팀장님께서 이제 오늘 가장 강조를 하셨던 부분이니만큼 네. 잘 기억을 해 그럼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레버 카운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레버 카운트가 이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 좋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면 네네. 뭐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그 리스크가 없는 상품은 없을 것 그럼요. 같거든요. 예, 이거 너무나 날카로운 네, 사회자님의 제가 좀 질문이셨어요. 날카롭습니다. 네. 네. 바로 이제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죠. 네. 첫 번째가 선택과 집중식 주식 운용. 아까 이제 레버 카운트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그렇죠. 드렸는데 바로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됩니다. 네. 선택과 집중식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 종합주가지수에서 1등부터 10등까지의 주가 수익률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위 말하는 많이 안 올랐던 주식이 4개 정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 이제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보다도 못 올랐던 종목이 4개란 말이죠. 네. 레버 카운트 운용팀이 정말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안 되는 주식 4개만 딱 집중 투자했다. 네. 수익 안 나옵니다. 거의 뭐 그럴 일은 그렇죠. 없지만 예, 예. 그래도 네. 그래서 레버 카운트는 이 장점이 바로 단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고 두 번째는 너무 좀 일반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라고 하면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는 가장 고수익을 또 나타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위험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반드시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펀드도 하시고 뭐 주식도 하시고 ELS도 하시고 다양한 자산에 좀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뭐든지 항상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익을 높게 얻고자 하면 그만큼 이제 리스크도 하이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어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나의 많은 자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부분은 조금 위험하다는 네.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언론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네. 수수료 네네. 부분이요. 네. 이런 부분을 좀 포함해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레버 카운트 수수료를 굉장히 이제 대폭적으로 뭐 대형사 중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조 회사거든요. 네. 원조니까 가능하지 않나. 조금 이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고객님의 좀 수수료 부담을 많이 경감을 시켜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자산 관리에 치중을 하겠다는
저희 미래에셋증권의 좀 의지가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저희 쪽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도 이미 수수료 할인을 다 적용을 시켜드렸고 당연히 뭐 지금 신규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할인된 수수료로 적용이 가능하시다. 네, 여기 좀 기존 말씀드릴 수가 고객분들도 있겠습니다. 적용을 네, 받으시는군요. 그럼요. 네, 기존에 또 저희 쪽을 거래해 주시는 고객님인데 이미 다 할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네, 네. 귀가 솔깃합니다. 네. 그렇다면 뭐 금액별로 좀 차이가 있나요? 금액별로도 뭐 일단은 3천만 원 갖고 오셔도 상당히 지금 할인된 수수료를 다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앞서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미래에셋증권의 어떤 이 상품의 좀 상품이 아니라 이 자문형 랩 네네. 어카운트의 어떤 구조랄까요? 좀 보고 싶은데 네네. 어떤가요? 아마 이 구조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자문형 랩 브랜드에 모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으세요. 네, 저희 이제 미래에셋 증권은 자문형 랩의 이제 베스트 셀렉션이라는 일종의 이제 베스트 셀렉션이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습니다. 네, 해석을 해보면 일단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설명회 갔더니 어느 고객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이제 저희가 일단은 뭐 여러 굉장히 많은 자문사들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약 200개 정도의 자문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중에서 굉장히 이제 뭐 주특기 종목들도 있고 스타일들이 상당히 잘 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잘하는 자문사를 첫 번째 저희가 이제 골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잘 선택한다는 개념이 저희가 잘 선택을 한다는 개념이고 자 그러면 비슷비슷한 애만 있으면은 뭐 제일 잘하는 애 한두 개 정도만 뭐 이렇게 연계를 하면 되겠지만 스타일별로 상당히 좀 차이가 난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지점에 이제 SM 매니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직원들이 이제 고객님과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지 뭐 지금 재무 상태라든지 그런 거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해주는 거죠. 네. 두 번째 베스트 셀렉팅 잘 선택을 한다는 게 바로 이제 그 지점 직원들의 역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에 이제 많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이제 굉장히 이것보다는 저희가 이제 자문사 런칭이 된 게 많은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가 있을 것 같으세요. 뭐 대형주를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평가 종목, 뭐 가치형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성장형 상당히 좀 액티브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에 뛰고 있는 액티브하면서 중소형주를 좀 곁들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장 그동안 성과가 좋았던 자문사를 런칭을 하면 뭐 고객님들은 어떤 분들은 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중소형주를 조금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상담을 통해서 지점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많은 자문사가 있고 자문형 랩 어카운트 이제 운영하고 있으면 네네. 내가 어떤 그런 그 선택을 해야 될지가 조금 네네.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좀 요령이랄까요? 이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 거는 너무나 제가 보기에 또 아까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너무 이렇게 보시고 있는 시청자분 중에서 박수를 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네. 굉장히 고를 때 그래도 이 명색이 랩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상당히 노하우가 있게 이렇게 작성이 된 내용 같은데요. 첫 번째가 과거의 수익률만을 기준으로 절대 판단을 하시면 안 돼요. 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종목 수도 좀 많고 벤치마크 플레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잘했던 애들이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레버 카운트는 아까도 뭐 좀 전에 말씀드린 종목이 한 20개 미만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요즘에 시장 상황이 조금 빨리 순환이 됩니다. 종목들이 갔다가 얘네들은 이제 안 움직이고 다른 종목들이 가게 되고 네. 그래서 도리어 한 3개월, 6개월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다라고 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또 수익률이 안 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네. 레버 카운트는. 그래서 그냥 수익률이 좋았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금 이제 관리 직원들하고 상담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주특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심합니다. 자문사들이. 네, 자문사별로. 그리고 네. 이제 증권사의 레버 카운트 관련 부서에서도 비슷비슷한 애들을 다 몰아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뭐 저희 이제 조금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축구를 예시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공격수만 다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공격수 골드 수비를 좀 안 해도 한 방에 있는 공격수가 있는가 반면에 저희 유명한 박지성 선수처럼 중간에 골은 굉장히 많이 넣지는 않지만 수비도 가담하면서 적절하게 또 하는 애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이때쯤 홍명보 같은 선수처럼 좀 수비 위주면서 간혹 가다가 한 방씩 예전에 미국 월드컵 멋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스타일별로 조금 많이 자문사를 런칭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증권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스타일 주특기들 그런 걸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고 세 번째는
되도록이면 2개 이상 이렇게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스타일이 차별화되는 애를 한 2개 이상 좀 이렇게 나누어 놓으시는 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반드시 굉장히 이제 대형사 위주로 많이 고르시는 경우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대형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에 혹시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된다 그러면 들고 있는 주식 물량들이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대응 속도가 좀 다소 느릴 수도 있으세요. 네. 반대로 이제 장점은 시장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게 되면 시장에 이제 주도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큰 변화가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지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사가 좋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리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목표 상한형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타겟을 잡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입출금 제한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계속 들고 가는 거 좋으시겠지만 좀 관리자랑 상담을 해서 한 10% 정도 되면 뭐 이익금을 좀 찾고 다른 좀 안정적인 상품으로 다시 이제 포트폴리오 배분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배트를 좀 짧게 잡고 그렇게 관리하시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은 방법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팀장님이 자문형 랩을 이제 선택하는 요령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딱 캡처해서 한번 이렇게 자세히 잘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같이 말씀 나누신 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랩 운용팀 배준영 팀장님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해주셨는데요. 프로그램이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모습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그래서 한 번 더 특집으로 마련이 됩니다. 그동안 펀드라든가 자산관리 쪽에서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 저희들이 방송에서 다뤄드리지 못한 점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일주일 동안 저희 슬기로운 펀드 생활 게시판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그동안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방송에서 질문에 답도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신 글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지난주에 함께 하셨던 진동희 과장님께서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섬세하게 말씀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